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자꾸 줄어요. 하루에 고기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단백질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단백질을 고를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던데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게 좋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나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자꾸 줄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요. 채식하면은 단백질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하루에 고기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단백질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나요? 단백질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지, 결론은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특히 근육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또 피부, 머리카락, 또 면역세포, 호르몬, 효소,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근육이 줄어듭니다. 50세 이후에는요, 해마다 그냥 내비두면 1에서 2% 정도씩 근육이 계속 줄어요. 그리고 또 70대가 넘어가면은 젊었을 때의 근육량의 절반 수준까지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줄면 결국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절이 잘 되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면은 결국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뿐만 아니라 또 당뇨나 치매 같은 질환이 올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 항체, 면역단백질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감기가 잦아져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거 나이 드시면 잘 오잖아요. 피곤할 때 잘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잦아지기도 하고요. 또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셋째는 회복력과 노화 속도와의 관계가 돼 있어요. 수술이나 어떻게 우리가 다쳤을 때 회복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세포의 재생과 피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생존 에너지인 것이죠.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체중 1kg당 단백질을 1에서 1.2g 정도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활동량이 많거나 근감소증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최대 1.5g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연령별로 보면요, 젊은 성인 20대에서 한 40대까지는 기본 권장량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kg당 1g 정도 돼요. 중장년에 접어들면 즉 50에서 60대 kg당 1.2 이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노년층 70대가 넘어가면 우리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에서 1.5g까지 kg당 이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손실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양이 조금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kg 정도의 중년의 여성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70kg 남성이라면 하루에 70에서 84g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닭가슴살 100g이면 단백질 100g일까요? 아닙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한 2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부 한 모에는 약 한 20g,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걀 한 개에는 한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선에도 단백질이 많은데 고등어나 연어 같은 곳에 많은데요, 100g당 20g 정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콩도 단백질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삶은 콩 한 100g에는 약 한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식사로 적절히 조합해서 총합 한 6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양으로 볼 때는 이상적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우리가 그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니까 단백질 더 먹어야지 하면서 막 단백질 쉐이크, 고기 위주로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운동할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수분 섭취가 적은 상태에서 이 고단백 식단을 하는 경우는 정말 신장에 큰 손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먹고 식물성 섬유질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장과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또 염증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해독 기능이 약하거나 암을 비롯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과잉은 바로 우리 몸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나에게 맞는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적정량을 먹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우리가 몸에 정말 좋을까요? 자연치유건강법에서는 이 단백질을 고를 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와 대사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나 콩, 낫또 청국장 같은 거, 그리고 또 흡수가 좀 원활한 거, 예를 들면 생선이라든가 달걀같이 이게 육고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소화가 좀 잘 되고 부드러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콩은요, 콩단백질은 성질이 상당히 좀 차갑기 때문에 소화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힌 어떤 두유 괜찮습니다. 두유도 바로 식혀 먹으면 훨씬 소화 흡수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낫또 청국장, 된장 같은 것은 아마 우리의 양질의 단백질로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 밸런스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면 순수하게 채식만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자연치유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은 주 한 2, 3회 총 열량의 5% 이나 정도를 권장합니다. 나머지는 식물성, 콩, 견과류도 괜찮고요. 두부 같은 거 이런 것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3번째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 맞춤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누구나 똑같이 균일하게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결국 몸 상태라든가 소화력, 생체 리듬, 생활 리듬에 따라서 달리해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속이 자주 더부룩한 사람들은 식이섬유가 좀 적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처럼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장이 약하고 냉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콩고보다는 청국장이나 된장, 나토 같은 발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기 많이 먹으면 자꾸 변비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은 식물성 단백질, 귀리라든가 병아리콩 같은 이런 거와 함께 조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단백질은 열심히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피곤하고 막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이런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무조건 닭가슴살, 보충제가 아닌 내 위장과 장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결론은 심플합니다. 내 몸에 맞는 양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에 부담 없이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그 습관, 이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